혁신 기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본투글로벌센터의 송혜성 변리사입니다. 본투글로벌센터와 법무법인 세종이 함께하는 온라인 지식전환 세미나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문진구 변호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 IP그룹의 문진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무슨 주제인가요? 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법인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2011년도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페어 유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작권법의 전체 체계 내에서 공정이용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창작을 한 사람, 즉 창작자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을 하면 이를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도 마찬가지로서 저작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을 하여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이를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창작자의 창작활동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점적인 권리를 예외 없이 보장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소설, 시, 음악, 회화, 조각 등 수없이 많은 저작물이 필요한데 저작권자로부터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작권 제도는 궁극적으로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인데 오히려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법은 제23조에서 제35조의 4, 제101조의 3에서 제101조의 5까지 일정한 경우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다시 말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그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면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한 조항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마다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게 된 것이죠. 포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독점적인 권리의 제한으로서 페어 유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2011년 저작권법 개정 시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과 매우 유사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 5가 바로 그 조항인데요. 제1항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4가지 고려 요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입니다. 그 이용이 단순히 이용된 저작물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공정이용 인정에 불리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이용이 저작물을 새로운 표현, 이미지, 메시지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공정이용 인정에 유리할 것입니다. 이를 이른바 변형적 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사례와 함께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편 첫 번째 요소와 관련하여서는 상업적 성격을 갖는지 공익적 가치를 갖는지 등도 세부적인 고려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입니다. 저작물은 사실적, 정보적 성격의 저작물과 창조적 성격의 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문 저작물을 예로 든다면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 보도 등이 사실적, 정보적 성격의 저작물이고 허구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등이 창조적 성격의 저작물입니다. 사실적, 정보적 성격의 저작물은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의 측면에서 자유로운 이용의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공정이용의 인정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요소는 공정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와 관련하여서는 저작물이 공표되었는지도 고려가 되는데요.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공정이용의 인정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입니다. 이는 이용된 저작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데요. 저작물을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였는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많은 부분을 사용하였을수록 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사용하였을수록 공정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용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기준으로 이용된 저작물이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도 고려가 되어야 할까요? 미국 판례에서는 이용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에서 이용된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공정이용 인정에 불리한 요소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용된 저작물과 이용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이 경쟁 관계에 있다면 공정이용 인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쟁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이용된 저작물의 권리자가 이미 진입해 있는 시장뿐만 아니라 향후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스스로 패러디를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므로 패러디 영역은 일반적으로는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에서는 제외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네 가지 고려 요소에 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렸는데요. 중요한 점은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이용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 요소에서 불리하다고 곧바로 공정이용이 부정되지 않고 어느 한 요소에서 유리하다고 곧바로 공정이용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뭐가 이렇게 불분명하지? 확실한 답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공정이용이 포괄적인 저작자산권 제한 사유라는 점에서 오는 근본적인 한계이고 실제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론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작물의 다양한 이용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판례와 학계의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정이용에 관해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차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이 영화의 주제곡인 오 프리티 워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곡은 로이 오비슨과 윌리엄 디스가 작곡 작사한 곡인데 그 저작 재산권은 에이커플 로즈 뮤직이라는 음반사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 라이브 크루라는 힙합 그룹이 이 곡의 가사 등을 변형한 랩 버전곡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투 라이브 크루는 음반사에 곡에 대한 이용 허락을 구했지만
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음반사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투 라이브 크루는 계획대로 랩 버전 곡을 만들어 음반을 발매합니다. 그러자 음반사는 투 라이브 크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1심 법원은 피고 측의 공정이용 항변을 받아들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반면 항소법원은 랩 버전의 곡이 상업적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로 공정이용 항변을 배척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정이용 항변을 받아들여 항소법원의 판단을 파기하고 저작권 침해를 부정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첫 번째 요소, 즉 이용의 목적 및 성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용이 단순히 이용된 저작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나 다른 성격으로 이용된 저작물을 변경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단순히 상업적 성격을 가지는지 비상업적 성격을 가지는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례는 앞서 말씀드린 변형적 이용의 기준을 정립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을 이용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공정이용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특히 유념하셔야 할까요? 첫째,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목적 및 기능과 이용하여 만들 저작물의 목적 및 기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 및 기능이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얼마나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정이용인지 여부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의 대가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 이용 허락을 얻는다면 분쟁의 위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설령 저작권자의 거부 등으로 이용 허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오프리티 원만 사건에서 보듯이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요청한 사실이 공정이용 인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어느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저작권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저작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시장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향후 어느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 및 잠재적 시장이 아닌 시장을 찾는다면 공정이용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이미지를 꼽으라면 아마 오른쪽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른바 홉 포스터라고 불리는 이미지인데요. 셰퍼드 페어리라는 작가가 왼쪽 사진을 이용해 만든 포스터입니다. 그런데 사진의 저작권자인 통신사 AP가 작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성을 제기하였고 작가는 공정이용에 항변을 하였습니다.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만약 소송이 계속 진행되었다면 공정이용이 인정되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고려 요소를 기초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투 글로벌 센터와 법무법인 세종이 함께하는 지식자산 온라인 세미나, 이제 어느덧 강의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